미국 연방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있다는 말이 떠도는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전혀 안 어울리죠. 미국이 부도를 낸다고? 네, 그럼 세상에 그렇죠. 부도가 안 날 나라가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이 부도 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1조 달러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요, 새로 국채를 발행해서 기존의 국채를 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해온 거죠. 미국은 그래도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 법률에 의해서 연방정부의 부채의 상한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트 실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31.4조 달러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부채가 그걸 넘어갔어요, 지금. 이미 그걸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올해 상환해야 되는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새로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한으로 묶여 있어서 새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기존의 국채도 상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도가 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재앙이죠, 이거는. 그렇다면 실제로 정말 부도가 난 적이 있나요? 실제로 부도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1979년에 행정착오로 부도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건 금방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동안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 비용이 그 며칠 동안만이라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덴마크 두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부채 상한이라는 게 없죠. 대부분의 나라는 부채 상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법률적으로 재정 적자를 뭐 GDP의 3% 이상 내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거를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만 그게 아니고 연방정부의 부채 총액을 뭐 GDP에 얼마로 한다든가 또는 그 액수를 얼마로 한다든가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덴마크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부채 상한선이 없어지지 않고 있나요? 처음에 생긴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게 1917년에 부채 상한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미국 연방정부는 부채를 낼 수 없다고 돼 있었어요. 빚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남한테 돈을 빌려서 쓰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더 엄격했죠. 그런데 1917년에 1차 대전이 터지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상한선을 두고 그 안에서 알아서 부채를 내세요. 국가 채무를 발행을 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봐준 거죠. 다른 나라는 그것조차도 없지만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없어지고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31조 달러인데 1946년 그때는 오히려 외국에서 받을 돈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GDP의 120%가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가 채무가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가 채무가 계속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상한선이 높아져 왔습니다. 196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78회, 78번에 걸쳐서 국가부채 상한선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때마다 의회하고 이제 씨름을 했던 거죠. 그때마다 씨름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해요, 그게. 이번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고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서로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은 너희들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그 바이든 정부가 이 재정의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절대로 국가 채무 상한선 이거를 높여주지 않겠어 하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뭐 아주 큰일인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미국 정부가 부도를 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실제로 부도가 나면 아마 세계 경제 전체가 아마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제일 큰 문제, 첫 번째 나타날 문제는 당장 미국 증시가 엉망이 될 테죠. 미국의 주가 폭락이 당장 나타날 것이고, 그럼 그거는 뭐 전 세계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거고요. 또 거의 비슷한 문제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돈과의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보면 세계가 뭐 들썩들썩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국내적으로 나타날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가 군인 월급을 못 준다. 또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복지재정 지출도 못하게 된다. 뭐 이런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용 같은 경우도 많이 추락할 가능성이 당연히 신용이 추락을 하죠. 신용이 추락을 하게 되고, 이미 말이죠.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때 대신 갚아주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채에 대해서도 CDS라는 상품이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채의 경우에 CDS 프리미엄이 2월 7일자로 확인을 해보니까 37bps였어요. bps라고 하는 게 만분의 1을 뜻하는 거니까 0.37%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러의 국채를 발행을 하면 37달러어치 보험료를 낸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난 연초에 또 지난 연말에 미국의 CDS가 한 20 정도 됐었는데 이게 37로 높아졌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이 37이라는 수준은 우리나라의 수준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CDS 프리미엄이 한 39, 40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이 지금 추락을 해서 한국하고 비슷해졌다는 소리예요.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17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미국이 저거 안 좋은데? 라고 투자자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데 네. 왜 미국 의원들이 증액을 안 해주려고 하나요? 증액을 안 해주려고 하는 의원은 지금 공화당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원 같은 경우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거죠. 하원 의장도 공화당 의원이고. 자, 근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 민주당은 돈을 많이 쓰더라도, 재정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 어떻게든 복지를 늘리자, 또 어떻게든 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자,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자, 이런 입장이죠. 근데 공화당은 그게 아니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정부가 돈 씀씀이를 줄이고 그 대신 세금도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둘이 지금 마주쳐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당신네들 바이든 행정부가 말이지 씀씀이를 줄이지 않으면 이거 통과 못 시켜주겠어. 그럼 너희들도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정파의 싸움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게 정파적인 싸움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대표적인 치킨 게임인 겁니다.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옐런 재무장관이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참 웃기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미국 의회가 채무 상환, 부채 상환을 늘려주지 않으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렇다고 미국이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꼼수라도 써야지 해서 나온 꼼수가 1조 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동전입니다. 이런 동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에다가 1 트릴리언 달러를 써서, 1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걸 써서 그것을 연방준비위원회에다가 갖다가 맡겨놓고, 연방정부가 중앙은행에다가 갖다 맡겨놓고 그만큼 돈을 갖다 쓰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정신 나간 소리인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 금화나 동화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연준만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념주화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백금 같은 것을 써서 만드는 기념주화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조 달러짜리 기념주화를 만들자, 보통 돈이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는 1조 달러이니까 그 말로 1조 달러란 얘기인 거죠. 그거를 연준에다 갖다 막혀놓고 그거만큼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것도 돈은 돈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가능해요. 그러면 이 부채 상한 같은 거 뭐 필요 없는 거죠. 연방정부가 그냥 갖다 돈을 쓰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친 소리여서 정상적으로 이걸 하게 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우스워지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또 다른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에다가 원금을 쓰지 말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원금을 쓰지 않고 매년 이자를 얼마씩 주겠다. 이자만 써놓은 국채를 발행을 하자. 그러면 원금이 없기 때문에 채무 상한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게 법률적으로는. 하지만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꼼수들이 계속 제안이 되고 있는데 옐런 장관은 아이고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야죠. 또는 의회가 이 채무 상한 제도라고 하는 거 세계에서 그야말로 덴마크하고 미국밖에 없는 이 제도 그냥 없앱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뭐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이 저는 부도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공화당 의원들도 부도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앞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신경질을 하겠지만 실제로 부도를 낸다면 그건 그야말로 미친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1월 10일 날 말이죠. 의회에서 365대 65로 절대적인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가결된 의안이 하나가 있어요. 미국 의회에서. 그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중국하고 대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거의 100%, 그러니까 365대 65면 거의 만장일치와 가깝거든요. 거의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데에서 미국이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만장일치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미국이 국가부도를 내게 된다면 제일 좋아할 상대가 누구냐? 가장 큰 이익을 본 상대가 누구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대립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그런 사고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국가 부도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민주당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함부로 반도체에다가 돈을 쏟아 넣어서도 안 되고 배터리라든가 또는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돈을 쏟아서 그 일을 하는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압력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에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학점이요? 이거는 D예요. F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웃기는 거죠. 세계 최강의 국가가 그쵸, 이런 그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D를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해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